자, 두 정상이 어제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알렸고 김 위원장은 육성으로는 처음으로 비핵화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는 반응을 내놓은 데 이어 미국 정부는 북미 협상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방금 이 본부장의 비핵화 관련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좀 더 저희들이 평양 공동선언 내용을 다루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먼저 백두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아마 문재인 대통령 내외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 내외 백두산 장군봉에 도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지 소식이 정확히 안 들어오고 있는데 오전 8시 30분에 이제 환영 행사를 마치고 장군봉으로 향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들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착할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백두산에 두 정상이 오르게 됐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을 했고 이렇게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꿈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성사된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백두산이 특별한 것이죠. 북한으로서도 그렇고 이게 대한민국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산에 처음을 백두산으로 보는 것이고 또 북한으로 특별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사실 이 백두산의 화산이나 그런 지진이나 그런 활동에도 굉장히 민감한데요. 예. 거의 백두산에서 화산 소문이 퍼지게 되면 민심이 흉흉할 정도로 이 백두산에서 성스럽게 보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두 정상이 함께 오른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지금 보이는 그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천지 하늘 연못 아닙니까? 네. 그 높은 2,750m 높은 곳에 큰 물이 저렇게 모아져 있는 것은 보는 것 자체만으로 대단히 경이로운 것이기도 합니다. 함께 오른다는 것이 굉장히 큰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말 했지만 놀라운 역사적인 장면이 될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 개인에게도 백두산은 좀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알 수 있을까요? 의미가 굉장히 크죠. 특히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백두혈통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백두산이라는 것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한테 정권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늘 백두산을 갔죠. 이제 가장 최근은 작년 12월 말에 백두산을 간 게 이제 북한 매체를 통해서 발표가 되고 올해 이제 1월에 신년사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정말 그 정책의 전환을 발표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백두산이라는 것은 현 정부, 현 북한 체제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저는 또 더불어서 지금 북한이 그 백두산 관광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지연 공항 아마 자료 화면이 이제 넘어올 텐데요. 공항도 새롭게 단장을 했고 그 백두산을 관광 특구로 만들어서 관광 산업에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도 이번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원장님 백두산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네, 중국 쪽에서 갔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먼 훗날 이게 좀 돈 아깝다. 이거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땅, 북한 백두산을 중국을 통해서 거기에서 관광 빚 바꿔가지고 이렇게 돈 들이면서 가는 게 좀 아깝다. 예. 이왕 돈 쓸 거면은 우리 땅에서 돈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북한 쪽으로 왔는데 차량이 거의 차량으로 한 30분 정도 올라가면 걷는 시간 한 200m 정도만 가면 곧바로 천지를 볼 수 있는 중국 쪽에 들어갔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 북쪽에도 지금 전언에 의하면 거의 가깝게까지 다 도로가 돼 있고 하기 예. 때문에 크게 많이 걷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라 그럽니다. 그래요. 김정은 삼지연 공항까지는 이제 비행기로 도착해서 네. 버스로 이동을 하고 또 이제 궤도 차량이 그 장군봉까지 있다고 하죠. 네, 그럽니다. 그때 당시에 천지를 좀 보셨어요? 저는 봤습니다. 봤고요. 올라가기 전에 가이드들은 지금 불규칙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서 봅시다. 마음으로 간절히 빌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갔었는데 봤고요. 사실 저는 조금 재밌었던 게 제가 일하는 곳에서 1년에 2번씩 천지를 교육생들을 데리고 가게 되는데요. 4번 갔는데 다 봤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3대가 더 덕을 쌓아야 된다. 예, 그렇다 그러는데
그 네 번을 다 100% 승률 같으면 예. 몇 대를 덕을 쌓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혹시 이 북한에서 가이드들이 좀 상술 차원에서 귀하게 보는 곳이라고 조금 너무 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물론 높은 곳이기 때문에 기후에 예. 불안정성은 늘 있긴 한데 그렇게 어렵게 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조금 드는 부분이 오늘 있어요. 날씨도 약간 좀 흐리다고 해서 네. 이 못 볼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럼 좀 보시기에 오늘 날씨 정도면 좀 괜찮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나요? 가보신 아니, 경험자로서. 지금 뭐 북한 쪽 그쪽의 날씨가 그렇게 크게 좀 굉장히 나쁜 쪽은 아닌 것 같고 예. 2,750m 위의 기후는 또 다른 거라서요. 그렇죠. 변동 굉장히 변화무쌍하죠. 심해. 저희들도 예. 올라가게 될 때는 안개가 꽉 끼고 사실 못 볼 것 같다고 예. 그랬는데 그걸 조금 더 한 20분 올라가고 난 정상적으로 가니까는 또 맑게 개 있어가지고 보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측은 사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삼지연 그쪽 날씨가 아침 최저 2도, 최고 기온이 2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구름이 꼈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이 구름이 변하기 때문에 현지 날씨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좋다면 장군봉에서 이 천지 쪽으로 예, 케이블카를 타서 내려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보다리 지난번에 1차 판문점 선언 그 정상회담 때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각별한 인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이번 2박 3일 일정 중에 백두산 이 방문이 하이라이트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연출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예상하십니까? 그런 말에 그 동의를 합니다. 사실 지난 이틀 동안에 그 북한에서 여러 가지 보여준 모습들은 예.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이고요. 가기 전에 일정도 일부는 좀 알려졌던 것인데 우리를 가장 깜짝 놀라게 한 것은 역시 백두산이죠. 어저께 그 동대문 플라자에 모인 그 기자단이 두 번 환호를 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발표됐을 때고 두 번째가 오늘 이제 그 백두산을 간다라는 두 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백두산이 갈 수 있을까 뭐 일부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오늘 일정이 비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침 일찍 우리 문 대통령이 다시 귀국을 한다, 한국으로 온다라는 것보다는 뭔가 깜짝 일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뭐 백두산도 사실 검토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백두산은 지금 일단 굉장히 멀고요. 의전, 경호 그런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과연 백두산을 선택할 수 있을까? 뭐 묘향산 정도 가지 않을까? 오늘 문 대통령이 이제 트레킹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백두산을 선택을 했고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더군다나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백두산에 한국 대통령이 남한의 대통령이 같이 쓴다라는 것은 뭐 저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날씨에 상관없이 그거 예. 자체가 부여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두 번째 정상회담 했을 때 서훈 국정원장 뭐 이렇게 한 명씩만 배석을 시켜서 실질적 뭐 단독 회담이었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정말 단둘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 지난번 도보다리 산책처럼 그런 시간은 이번에 마련되지 않았었거든요. 이번 백두산 등반을 하면서 좀 그런 시간이 좀 마련될 수도 있을까라는 기대도 좀 들거든요. 시간상으로는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체력적으로 사실 걷기가 지난번에 보신 분 좀 그 눈치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순환공항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한 200m 되려나요? 계속 같이 걸어 다니셨는데 그때 뒷뒤 끝부분 꽤나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조금 비탈길인데 거기를 같이 걸어지면서 이야기를 서로 밀담 나누기에는 조금 불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들어서요.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셨고요. 그래서 예. 그거보다는 뭐 보이는 장면들이 귀한 장면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기회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순환공항에서 이제 장군봉까지 이동하는데 버스를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삼지연공항에서. 예, 삼지연공항에서 그때 아마 뭐 김정은 위원장이랑 문 대통령이 같이 만약에 탑승을 한다면 뭐 적지 않은 시간에 그 수행원 없이 얘기할 수 예. 있는 기회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지연에서 오찬을 하고요. 삼지연 공항에서 바로 성남공항으로 귀환한다. 이렇게 이제 오전에 유영찬 수석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오늘 백두산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부분도 관심인데 어제 저녁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뇌가 북한의 대집단 체조를 관람을 했습니다. 15만 관중 앞에서 연설도 하셨는데요. 그 발언 내용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우선 우리 대통령께서 그 평양 시민 250만 내지 300만 되는데 그 중에서 평양시에서 환호하는 인파들 한 10만 명이었다 그러고 어제 있었던 게 15만 명에서 또 체조 인원까지 합치면 5만 명, 한 20만 명, 한 30만 명의
평양 시민들이 우리 대통령의 실제 모습을 뵙게 된 거죠. 그거에도 사실은 이게 선거 전국이었다 그러면 굉장한 선거 캠페인에 뭐 그 정도로 효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평양 시민들에게도 잊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었겠다. 두 번째는 그 직접 육성으로 그 연설하셨죠.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청자들 듣는 사람들 입장을 굉장히 많이 배려해서 북한식 논리와 해를 많이 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은 낯선 우리 민족기가 미리가 그 굉장히 강조되고 하는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주로 말씀을 많이 이야기했던 건데 그쪽에 너무 그 강조를 많이 하셔서 우리들끼리는 조금 낯설기도 한데 어쨌든 청자를 그 북한 평양 시민들을 배려한 그런 연설이었다. 여전히 그 속에서도 확인한 것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통해서 물론 이제 한반도지만 비핵 핵 없는 한반도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 등 또 전쟁이 없는 남북 관계를 만들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한 것 등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2분 정도라고 처음엔 예상을 했습니다만 7분 정도 굉장히 꽤 긴 시간 동안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도 이인배 원장님이랑 거의 비슷하게 들었고요. 이게 역시 뭐 당연히 근데 그 북한에 갔으니까 우리 문 대통령도 북한 더군다나 평양 시민을 상대로 하는 연설에서는 평양 시민의 눈높이를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뭐 이해를 합니다. 그 동시에 이제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혹시 또 그런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을 할 수 있으면 과연 어떤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까? 우리 문 대통령이 던진 수준의 메시지를 우리 한국 그 대한 남한 측에 있는 사람들한테 던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외에도 또 하나 핵심은 결국 문 대통령이 핵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비핵화 얘기를 했죠. 근데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직 이 핵 문제는 사실 뭐 금기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뭐 15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모인 상황에서 핵 문제를 뭐 이런 식으로 핵무기 위와 핵 위협이 없는 어떤 평화의 터전을 마련하겠다. 그 의미를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도 포기한다라는 것이 분명히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북한이 지금 뭐 일부는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얘기가 시작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북한 핵 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남한의 한국의 대통령한테 듣는다라는 것은 북한 주민들로서도 좀 적지 않은 충격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쪽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관람까지는 괜찮은데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한다. 그 부분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예, 있어서 그 메시지를 조절을 했는데 그 메시지가 뭐 우리 이인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이렇게 굉장히 그 미묘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전반적으로는 균형이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에 좀 맞춰가면서 그런 우리 이제 연설을 대통령이 했다. 예. 분명히 전달해야 할 메시지 중에 핵심인 핵의 비핵화 문제도 같이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조정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핵 이야기가 나올까 가장 좀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핵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연설 내용을 사전에 미리 좀 보여주거나 이런진 않았었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아니요, 했을 겁니다. 상을 미리 다 교환을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건 아마 그 의정 과정 속에서 서로 교환을 해가지고 특히 북측에서는 우리 대통령의 연설이나 그런 것들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다 챙겨서 보고 서로 조율을 하게 됩니다. 그냥 하지는 그럼에도 핵 않습니다.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을 그냥 그들도 알고 열었다는 있는 건 거죠. 네. 어떤 그 의미일까요? 이야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문 발표했던 그거하고 거의 80% 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실어서 한 거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는 시비 걸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를 받아서 다시금 확인한 거니까. 그런데 중요하죠. 그게 육성으로 생으로 15만 명의 평양 시민이 보는 앞에서 예.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거는 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의미를 갖는 거죠. 예. 기록박수도 여러 번 나왔다고 하죠. 저는 이제 놀란 게 개인적으로 이번 2박 3일 방문 일정에 그 북한의 군중 동원 능력 있지 않습니까? 어제 뭐 거기 15만 명 왔고요. 순안공항에서 영빈관 백화원까지 오는데 10만 명 이상의 평양 시민들이 연도에 나와서 환영해주는 오늘 이제 순안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즉 백두산에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 매체도 어제 이제 지난번에 도착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좀 전달을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90도로 평양 그 환영 나온 시민들한테 인사를 했던 부분들에 굉장히 부각을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이건 뭐 또 북한 주민들한테 어떻게 좀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을까요? 저도 그 북한 이제 조선중앙 TV에서 그 방송을 나오는 장면을 이제 유심히 봤는데 저도 가장 유심히 보는 게 그 장면을 내보냈을까 저걸 이제 봤었는데 3번을 다 내보냈더라고요. 이 그 처음에 환송 받을 때 그리고 저기 이 체육관 5일 그 능라도 경기장에서 그리고 무대에서 할 때 3번을 다 목례를 하신 우리 대통령의 모습을 다 그대로 예. 노출을 시켰더라고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그 모습이 가장 좋고 기분 좋고 이게 민주주의 지도자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뇌리에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심어준 것이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북한도 뭐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체제가 뭐 이렇게 동원만 할 수 있는 것보다도 자유롭고 풍요로운 북한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북한 주민들의 자율성과 자유성이 굉장히 보장되어야 될 텐데 그런 걸 본다면 이번에 이 대통령께서 하신 행동들은 귀하게 그분들 머릿속에도 남아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이제 평양 남북 정상회담 마지막 만찬도 있었습니다.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 열렸는데 먼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곳을 현지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에서 하고 싶다는 요청에 이곳을 택한 이유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요청을 받고 사실 북한 당국은 좀 당황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북한은 외식 문화가 우리처럼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평양에서 어쨌든 그 남한의 대통령이 왔는데 그 일반 식당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어제 그 식당은 뭐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최근 석 달 전에 이제 그 새로 만든 식당이고 나름대로 북한의 랜드마크식으로 만든 식당입니다. 철갑상어 보셨겠지만 그것은 북한이 그 양육, 그 양식에 성공한 거죠. 철갑상어가 워낙 굉장히 비싼 종인데 그 네. 북한은 또 식량을 난 문제로 그 양식에 성공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이제 인상적인 장면이 4명의 그러니까 양측 지도자들의 부부가 같이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하는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뭐 화면에 나옵니다만 쭉 가면서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또 깜짝 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평양 시민들이랑 인사를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 부부랑 같이 내외랑 같이 식사를 하는 저런 장면들. 뭐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북한을 정상 국가화하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북한이 여러 면에서 기존에 있었던 그 폐쇄성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저런 식으로 부부가 동반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 저거는 외교 정상 간에는 또 흔하게 있는 일이지만 북한에서는 지금 거의 처음 보는 장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촉면을 다변화하고 지속한다면은 저는 북한이 점차적으로 변화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서로의 뭐 의존이나 경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 양측이 제안한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해서 오늘 이런 장면들이 계속 연출됐다. 그런 평가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박 3일간의 뒷얘기 잠시 뒤에 좀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고요. 주제를 바꿔서 9월 평양 공동선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동 본부장이 이제 비핵화 얘기를 했는데 가장 눈길에 가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비핵화를 언급했다는 부분.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점수를 주던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은 그 주어와 목적어가 사실 그 북한 특유의 논법이긴 한데요. 좀 예, 예. 주어와 목적어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반도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거 사실은 더위가 물러갔으면 좋겠다고 비슷한 표현이거든요. 사실은요. 거기에 의지가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예. 뭐 그걸 제가 고깝게 들으려는 건 아니라 문법 자체가 그렇다는 건 네. 학자로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우선 말씀드리고요. 예. 그럴지라도 김정은 위원장 육성으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수준일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좀 그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근데 지금 이동훈 본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적극적인 미국의 태도나 북한 쪽에서의 태도는 없었던 것처럼 자신 없어해서 이동훈 본부장이 조금 오히려 좀 기대가 조금 더 낮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약간 조심스러운 네, 언급을 한 조심스러워 거죠? 있어서 예.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가장 주의 깊게 보는 부분들은 합의서 자체는
크게 미국 사실은 이번에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을 움직이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였잖아요. 예. 물론 이제 남북 간의 합의 신뢰 구축하는 조치들이나 매우 풍성한 조치가 있었지만 그건 좀 이따 다시 다루더라도요. 예, 예.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가장 우리 한반도 문제의 핵심인 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을 움직이게 하려면 지금 미국은 북한에 대한 불신들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움직이게 하려면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글이 아니더라도 그야말로 우리 대통령께서 코테이션 할 수 있을 만큼 인용할 수 있을 만큼의 구체적인 행동의 의지를 담는 이야기를 더불어 왔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어느 정도인지는 뭐 정우영 실장도 그런 말 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진전된 이야기가 오갔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 예. 뭐 희망은 있습니다. 희망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고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는 쉬시지도 못하고 또 뉴욕으로 가셔야 되긴 한데요. 가서 움직이게 해야죠.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게 해야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예. 지금은 완전히 이제 바꿔서 실무 단계 다시금 차곡차곡 위로 올라가는 박 교수님 말씀하신 그렇게 미국이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움직이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미국을 과연 움직이게 했느냐 그 부분에 언급을 하셨는데 북미 대화의 주춧돌을 놓았다 이런 이제 평가를 뭐 우리 정부에서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뉴욕에서 일단 그 리용 외무상 만나는 문제 그리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그 실무 협의를 하고 한 문제 그렇다면 이미 성과를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결과와 성과는 도출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그 문 대통령 남북 정상 3차 회담에서 가장 핵심 의제가 비핵화였고요. 그 비핵화 중에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18일 날 출발하기 전에 문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한 것이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미북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 또 이제 뭐 많은 그 뭐 강료들이나 관련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은 결국 종전 선언과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 조치 사이에 선후 관계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뭔가 중재하겠다. 두 가지 목표를 갖고 갔거든요. 그렇죠. 최소한 오늘 그 나온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표를 보면 대화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것도 예. 아주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이제 스티브 비건 새롭게 그 임명된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비엔나라는 곳에서 만나서 지금 이제 대화를 시작을 하겠다라는 것은 본격적인 이제 사실상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 비엔나라는 것은 미국이 늘 비핵화 협상을 할 때 주로 선택하는 곳이고요. 왜냐하면 일단 IAEA 국제 원자력 기구가 거기 위치해 있고 또 나름대로 오스트리아는 중립국의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란 핵 합의, 포괄적 행동 계획이라고 불리는 JCPOA가 합의될 때도 비엔나에서 그때 모여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본격적인 이제 그 핵 협상을 이제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고 뭐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전히 종전 선언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어저께 합의문에도 이제 북한 측에서 밝힌 거고요. 거기에 비해서 여전히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간극을 메꾸는 작업은 이제 앞으로 지금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말씀 조금 제가 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보면은 지난번에 1차 미북 정상회담 때와 굉장히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매우 실무 접촉부터 그때는 정상회담 날 잡아놓고 이렇게 할 거니까 무슨 이야기 할 건가 알아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실무로 내려가는 바람에 실무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었죠. 성사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하겠다만 이야기하고 언제 할 건지 어디서 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브랭크로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미북 정상회담은. 예. 그런 속에서 가장 먼저 나선 것도 폼페오도 아니고 비건을 내세워서 실무 단계에서부터 차곡차곡 다져서 잘 되면 어쨌든 끄트머리 최종적 결과는 미북 정상 2차, 미북 정상회담까지 가겠지만 실무부터 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또 보는 것 중에 하나는 폼페오 국무장관이 리용호를 만나는 겁니다. 폼페오 국무장관 지금까지 만난 사람은 그 김영철이었죠. 그렇죠. 근데 김영철은 이번에 아다시피 이 편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조야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고 뭐 김정은 위원장조차도 그 일일이 내가 다 안 챙기는 바람에 저런 사단이 났다라고 우회적으로 또 혼도 내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 김영철이 나선다는 건 북핵 협상에 이제 실천적 조치로 가게 될 때는 대단히 부족한 판 인물이거든요. 예. 차제에 이렇다면 이용호 외무상이 좀 실무로 나오게 된다면 분위기도 일소하고
하고 새롭게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목되는데 우선 폼페오 국무장관 이야기는 뭐 뉴욕 올 거니까 보는 거다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 잘 되어서 앞으로 이 협상 라인도 조금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미국 간에도 중요한 협상의 진전에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 지속 가능한 협상 채널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번 3차 그 폼페이오 방북 때 갔다 와서 한 얘기가 이제 북미 간의 워킹 그룹을 구성하겠다는데 결국 구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상 채널에 대해서는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구성이 안 됐고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좀 희망을 갖는 것은 스티브 비건으로 하는 비엔나에서 북미 간의 이제 협상 채널이 좀 구성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바라기는 한국도 저는 이 협상에 당연히 TF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TF. 우리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한국이 당사자고요. 또 협상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 한국 안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군사적인 조치, 한미연합 차원에서 조치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배제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뉴욕에 가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리용호 외무상과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된다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함께 좀 추가될 수 있는 만남이 성사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에 평양에도 우리 강 장관 가셨고요. 사실은 외교 국가 간의 외교 행위에서 외교 장관이 나서질 않죠. 외교 행위라는 것은 국가 대 국가 대 관계를 수립한다, 인정한다는 거기 때문에 특수 관계로서 남북 관계로서 그래서 나서지 못했는데 북한 핵 문제 때문에 나섰던 거였는데 이번에 별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차제에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제 리용호 외무상과 만나게 되면 이제 외교 라인이 주무 라인이니까 그렇게 해서 구축이 된다면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안정적인 협상 라인들이 구축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강 장관이 같이 가게 되니까 모종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두 분께 제가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공동선언 발표 1시간 만에 트윗을 날렸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핵사찰 수용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핵사찰 이야기가 선언에 내용이 없었고 회담장에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핵사찰 수용이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 내용이 왜 나왔는지 그 동창리 엔진 시험장 부분을 영변 핵시설과 착각했을 가능성 아니면 그 공동선언 혹은 그 협상 과정에서 없던 내용을 뭐 사전에 인지를 해서 이 앞서가서 이야기했을 가능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만 참관을 인스펙션 사찰로 표현했으면 조금 그럼 좀 과장되게 이야기 본인의 바램들을 과장되게 현실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법이 있는 초반에 사람이라서 또 그런 분석들이 많았거든요. 209 오고 있다 지금 유해 오고 있다 한 달 두 달 지나서 57구만 갔던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는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더 주목되는 건 폼페오 국무장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IAEA와 미국이 가는 사찰이 이루어질 거다. 물론 그 영변까지 포함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금 앞서가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외교 국무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의 한국을 통해서든 미리 전언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섞인 해석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그것이 그래서 그것과 같이 물려서 비건이 IAEA가 있는 곳에서 만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보면은 논리적으로 연관은 조금 되게 됩니다. 오늘 이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브리핑에서 질의응답에 있을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었잖아요.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담기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라고 보시냐 이 비슷한 질문을 했더니 모르겠다 그러는데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담겼던 게 일정 부분 그 상대국에 요구하는 것, 바라는 것을 담는 것도 보통 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지금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야기하는 발언 이야기한 것과 IAEA와 미국이 같이 사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물려서 좀 그 만남이 비건하고 실무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서 북한이 받을지 안 받을지도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미국의 의향이 그렇게 전달돼서 만나게 된다면 그쪽에 어쨌든 서로 간에 생각이 주고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또 받았다고 했잖아요. 혹시 거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을까요? 이것이 이제 지난번에
보냈다고 했으니까 보냈던 트럼프 대통령이. 예, 친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친선지에 예. 대해도 얘기가 뭐 지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결국 핵심은 미국의 계속 그 뭐랄까요 정책 방향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인스펙션이라는 것이 결국 사찰 검증이 중요하다. 이건 상당히 지속되게 또 일관되게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트위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던지 아니면 또 친서에 대해서 북한이 핵 사찰에 대한 핵 신고죠. 신고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핵 신고에 대한 어떤 의중을 밝혔는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 그래도 확실한 것은 미국 행정부의 입장은 일단 핵 신고, 그다음에 검증, 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의 원칙을 따라서 이제 협상을 하겠다. 이제 그 의미는 좀 비교적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이제 빈에서 만나자는 비건 대표의 제안뿐만이 아니라 폼페이오 장관의 뉴욕에서의 리용호 외무상과의 만남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합의문 발표 이후에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이런 물밑 협상이라고 할까요? 그 실무진들의 접촉을 빠르게 좀 진행하려고 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우선 지금 너무 오랫동안 지금 교착돼 있기 때문에 동력이 소진되는 거는 미국이든 북한이든 한국이든 뭐 어느 누구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속개시키는 걸 종료하고 네. 뭐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가신 거였으니까 바로 이제 가시기 전부터 이 작업들이 꽤 많이 진정돼 있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합의 내용도 거의 제가 볼 때는 가시기 전에 거의 다 성안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빨리 뭐 그 나머지는 문서로는 거의 다 됐던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미국하고도 모종의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원이 이루어져서 그 후속 조치들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 좀 대화를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문제 해결로 가까이 갔다라는 건 아직은 모릅니다. 일단 대화를 하면은 이 북한의 태도와 서로 간 미국의 요구와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북한이 얼마나 양보한 입장을 가지고 나왔는지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예, 비핵화 관련 얘기를 했고요. 자, 그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 좀 얘기를 좀 할게요. 그 우발적 충돌을 원천적으로 이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육해공 뭐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는지 사실상의 어떤 불가침 합의다. 뭐 심지어 준 종전 선언과 같은 어떤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많은 진전이 있었다 평가도 있고요. 좀 앞서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원장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1991년에 남북 기본 합의할 때도 이미 벌써 그때 불가침 합의라고 그걸 뭐 이야기했었습니다. 예. 해서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새롭진 않으나 양 정상이 그때는 총리들이 나섰던 것이고 양 정상이 직접 입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 평양에서 그렇게 평양 주민 15만 명이 보는 앞에서 더 이상의 이제 무력 도발과 충돌이 없도록 하는 데 있다. 한반도를 만들겠다. 서로 합의했다라고 이야기를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실질적인 조치들을 보면 정의용 실장이 그런 말을 하지요. 초보적인 그 오퍼레이셔널 운용적 군비 통제의 조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군비 통제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쪽에서는 실내 구축과 군축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 주로 이야기할 때는 이제 군비 통제를 운영적 군비 통제, 구조적 군비 통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운영적 군비 통제가 사실은 실내 구축 분야가 되고 구조적 군비 통제가 군축에 해당되는 실질적으로 무력을 줄여 나가는 조치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상황은 운영적 군비 통제라고 그래서 실내 구축에 맞는 상호간에 조치들을 이루어 나겠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치들 했죠. 포에다가 뭐 덮개를 씌워서 개방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그런 조치들을 내와서 중요한 조치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운영적 군비 통제가 과연 핵 군축 자동 해결 뭐 이런 걸 의미하느냐? 이건 아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건지 좀 더 상황이 복잡 미묘하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군사적 실내 구축이 이제 군비 통제로 연결돼서 그 다음에 군축으로 가고 그것이 더군다나 핵으로까지 연결되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예. 근데 다만 어저께 나온 그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한 진전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군사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긴장 완화를 하는 조치는 사실상 남북 간의 합의를 하면 되는 거죠. 그 의미는 경제 협력이랑 다른 것과는 좀 별개로 이런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 부분이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속도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연결돼서 한반도의 군사적
결국 남북 간의 군사적인 긴장이 완화되면 그만큼 북한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핵화에 대해서 좋은, 보다 나은 환경을 좀 만들 수가 있죠. 다만 어제 이제 핵심적으로 8개의 그 조치들이 발표가 됐는데 조금 따져볼 여지는 좀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2개가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첫 번째는 해상의 적대행위 방지죠. 80km를 적대행위 방지 구역으로 만들어 놓고 동해와 서해 그 NLL을 양쪽을 다 구성을 해놓고 거기서는 이제 해상 훈련이라든지 함포 사격을 하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물론 그거를 어떻게 거리로 했는데 거리를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뭐 논란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남북 간에 합의를 했다라는 것은 저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예. 더불어서 저는 공중 적대행위 방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또 나름대로 잘 해결을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지금 5마일, 8km까지 이제 군사분계선에 그런 항공기들이 접근을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예. 북한은 늘 그걸 60km로 넓히자. 왜냐하면 우리의 정찰 자산이 훨씬 막강한데 그게 60km 안으로 들어오면은 충분히 정찰할 수 있지만 60km 바깥으로 빠지면 정찰이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선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죠. 예. 근데 어제 발표 보신 거 본 것처럼 동쪽, 서쪽 나눠서 우리가 정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뭐 그러면 긴장 완화가 되면서 우리의 기존 능력은 해치지 않는 수준에 지금 됐다라는 판단은 있습니다. 자,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방금 들은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지금 백두산을 방문 중인데 오전 10시 20분에 백두산 천지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군봉에 들러서요. 이제 날씨가 좀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천지까지 내려가서 남북 정상회의가 산보를 시작을 했다. 이런 소식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가 자동차를 타고 장군봉에 도착했고요. 뭐 동승을 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백두산행 열차가 오가는 간이역인 항도역에 잠시 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오전 10시 10분에 두 정상 일행이 케이블카를 타고 이제 천지로 내려와서 10시 20분 정도에 천지 관람을 또 함께 했다고 합니다. 예, 자, 백두산 지금은 또 천지. 이 부부가 산보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쯤 두 정상이 천지에서 사진을 찍는 장면을 좀 볼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글쎄요, 금방 영상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들어오는 대로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글쎄요, 아름다운 뭐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어요. 천지의 그 물이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좀 차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멋있는 장면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북한 쪽을 통해서 백두산 가려는 그 여망을 자주 언급을 하시고 나서 중국 쪽을 통해서라도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권유가 있었는데도 거절했었다고 그쵸. 그날 오기를 예. 기다렸었다고 그런 말 했는데 드디어 그날이 왔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남북 정상의 어떤 세 번째 만남, 글쎄요, 뭐 2박 3일 일정을 내내 보니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거의 본인의 개인 시간은 거의 갖지 않고 어제 이제 그 만찬장에서도 이렇게까지 시간을 빼도 되겠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할 정도로 거의 정말 함께 이렇게 모든 시간을 같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제 서울로 이렇게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 답방 약속까지 했는데 많은 의미가 있고요. 또 애로사항도 있고 뭐 지금 벌써부터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가능성부터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원장님? 일단 저는 그 김정은 위원장으로 봤을 경우에 전략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손해 볼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는 것 자체가 뭐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입니다. 그러니까 미북 관계가 더 진전되지 않고 불편한 상황일지라도 서울에 온다 그러면은 남북 관계를 강하게 묶어서 미국의 그런 불편한 문제를 뚫어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도 좋고요. 네. 또 하나 뭐 그렇지 않고 미북 간에 좋아지고 핵 문제가 이제 아주 순탄하게 해결되는 국면에서 서울에 오게 된다면 훨씬 더 탄력을 받아서 통일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가는 때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전체의 피스메이커로서의 또 입지 이미지를 다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봐도 저는 그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다. 단지 남아 있는 것이 이제 신변 안전 문제인데요. 우리가 더 걱정이죠. 와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뭐 상하게라도 하든지 뭐 이상한 일이나 벌어지고 하면은
전부 다 이게 대한민국 책임이 되고 우리 국민 책임이 될 텐데 오히려 우리가 더 걱정이 되죠. 그렇다 본다면은 오는 것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손해 보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차곡차곡 좀 수순을 밟아 나가는 게 좋겠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관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만 미북 간의 관계가 풀려나가는 속에서 그 분위기를 가지고 김정은 답방이 이루어져야지 미국 간의 관계가 나쁜 관계에서 답방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한국하고 미국하고 관계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의 비핵화 모멘텀이 이상하게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 차곡차곡 그 환경이 잘 준비되어서 올해 오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예. 올해 새롭게 또 그런 장면을 통해서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 즐거운 또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를 저희가 좀 예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10월 중순에 이제 가을이 왔다라는 공연을 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좀 같이 와서 이 공연을 같이 보지 않겠냐라는 해석도 있던데 그 예상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는 다른 상황이랑 지금 다 연계가 돼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큰 것은 결국 북미 관계가 어떻게 진전이 되느냐. 우리 네. 임배 원장님 말씀대로 특히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진전이 됐으면 훨씬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한국을 올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음에도 저는 올 거라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네. 다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시기가 좀 조정이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뭐 혹시나 상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북미의 그 비핵화가 뭐 대화가 결렬이 된다든지 그런 위기 상황이 온다면은 아마 시기는 조금 더 조정이 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비핵화가 진전이 되면 국내의 어떤 부정적 여론도 잠재우고 좀 마음 편하게 홀가분하게 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참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서 지금 서울행을 택했다고 하니까요. 언제쯤 올지 그분도 관심거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박 3일 일정이 거의 다 맞춰갑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성남 서울공항에 문재인 대통령 뇌가 돌아올 것으로 보이는데 뭐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가장 또 인상적이 깊었던 장면 하나씩 좀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은데요. 예. 저는 뭐 앞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그 평양 시민들 앞에서 그렇게 인사했던 장면이 저는 가장 좋고 기분 좋았습니다. 예, 뭐 나머지는 사실 원래 그 여고생들이 매일 보기 때문에 할 말이 많아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주 만나니까 그 이야기도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남북 간의 어려운 문제를 푸는 토대는 잘 마련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대통령님 뭐 수고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도 한 장면 좀 꼽아주시죠. 뭐 아마 지금 아직 못 본 장면인데요. 여전히 저는 이 백두산이 가장 장면이 기억에 남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천지를 지금 이동을 했다라는 건 날씨가 좋다라는 의미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진들이나 장면들이 충분히 나올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백두산에 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민족사적인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특히 이번이 이제 3차인데요. 그 바라기는 이제 몇 차라는 그 차가 없어지는 사실상 정례화가 돼서 남북 간에는 자유로운 교류가 이뤄지는 그런 정말 디딤돌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이번 행사 2박 3일간 일정을 김여정 제1부부장이 총괄 기획했다고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어요. 너무 이게 신출귀몰해서요. 뭐 정말 이렇게 어디 그렇게 앞서가서 현장에 각각 나타날 수 있는지 좀 그렇게 할 사람이 김여정밖에 없죠. 좀 보면은 우리 생방송을 보게 되면 김여정 부부장이 카메라를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 그렇게 해서 눈이 이렇게 마주치는 장면이 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좀 카메라 위치를 다 확인하고 하면서 이제 오빠가 언제 나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계속 체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굉장히 보면 빠르게 또 움직이고 그리고 다니더라고요. 핫하면서 뭐 예. 움직이고 있는 걸 봐서 그러면서 곧바로 또 그걸 또 편집해 사실 그 동영상을 편집해서 그 다음 날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진 한 장 내는데도 사실 검열 때문에 3일씩 걸리거든요. 근데 그걸 싱가포르에 있을 때는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골라서 송출을 해서 노동신문을 올리니까 그 다음 날 바로바로 실을 수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많은 분량을 하루 만에 다 추려가지고 그 다음 날 뭐 그렇게 방송한 거를 보면 김여정 위원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을 하고 결정했던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